저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까만 고급 승용차 10대가 좁은 골목길을 따라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차 한 대 값이면 이 동네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만큼 비싼 차들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고 그들의 단단한 구두 소리는 이 낡은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묵직한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누구라도 오는 겁니까? 무슨 큰 사람이라도?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멈춘 곳은 동네에서 가장 무시받던 집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금이 간 담벼락. 누가 봐도 가난과 초라함이 깃든 집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은 낡은 대문 앞에 도열하듯 섰고 군인처럼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낡은 대문 안쪽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대문이 열렸습니다. 이웃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집에서 나온 사람은 동네에서 늘 한심하다는 눈초리를 받았던 남편이었습니다. 모두가 비웃었던 그 노처녀가 인생을 망쳤다고 수군거렸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밀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6달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여자의 외롭고도 대담했던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미영은 41살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노처녀라고 불렀습니다. 면전에서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는 들렸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결혼한 친구들이 묻는 말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미영아, 너는 언제 결혼해?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러다 짜증이 났습니다. 나중엔 아예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생활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기혼자들끼리 모여서 육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영이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김 대리님은 아직 혼자시니까 이해 못하실 거예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미영의 가슴에는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해 봄 미영은 공원을 산책하다가 그를 만났습니다. 남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옷에 헝클어진 머리. 누가 봐도 노숙자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눈길을 끈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남자는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주워 비둘기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먹을 게 없을 텐데 새들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가진 건 없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를 피해갔으니까요. 아, 안녕하세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강현이었습니다. 나이는 미영보다 2살 많았습니다. 어떻게 노숙자가 됐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영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강현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영이 힘든 일이 있어서 공원에 오면 강현은 말없이 옆에 앉아 있어 줬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 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미영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 같죠? 어느 날 미영이 물었습니다. 40이 넘어서 노숙자랑 친구가 됐다는 게 스스로도 우스웠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강현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미영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고.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다고. 그냥 이 사람의 온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미영이 먼저 청혼했습니다. 강현은 한참을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상관없어요. 전 당신이 좋아요. 강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습니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영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축하해줬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노숙자라는 걸 알고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미영아, 제정신이야? 노숙자랑 결혼을 한다고? 나이 40이 넘어서 그렇게 급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우리 미영이가 미쳤나 봐.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친구들의 말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미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족의 반응은 더 심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정말? 드디어? 어떤 사람인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강현을 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아, 이게 무슨 장난이야?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저 사람은 거지잖아. 거지.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한술 더 떴습니다. 내 딸은 없다. 당장 나가. 아버지. 결혼하면 인연 끊는다. 다시는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초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의 하객은 5명 뿐이었습니다. 미영의 대학 동기 1명, 회사 동료 1명, 그리고 공원에서 알게 된 어르신 3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신랑 측 하객은 아예 없었습니다. 강현에게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텅 빈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영은 강현의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강현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린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사준 것이었습니다. 빈 의자들이 보였습니다. 부케를 받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축가를 불러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행복했습니다. 강현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온기가 느껴졌을 때 미영은 확신했습니다.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뭐라든, 가족이 등을 돌리든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사랑합니다. 강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예식이 끝난 후 2사람은 작은 월세방으로 향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강현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져올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놀라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신혼생활은 현실이었습니다. 미영과 강현이 이사한 곳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이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방.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 있고 창문을 열면 옆집 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2사람에겐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이웃들이었습니다. 어머, 저 사람 거지였던 사람 아니야? 맞아. 공원에서 맨날 벤치에 누워있던 사람. 그 여자는 뭐하는 사람이길래 저런 남자랑 결혼했대? 복도에서 들리는 수군거림. 미영이 지나가면 이웃들은 대놓고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수군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는 척했지만 일부러 들리게 했습니다. 불쌍해. 시집 못 가서 저러나 봐.
나이가 몇인데? 40이 넘었다며? 급하면 아무나 잡는다니까. 미영은 참았습니다. 강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연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길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는 미영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미영 씨. 그 양반은 일은 안 하고 뭐해? 집에서 집안일 돕고 있어요. 집안일은 무슨? 남자가 벌어와야지. 미영 씨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멸시였습니다. 남자가 저 모양이면 얼마나 답답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을 텐데. 미영은 계산을 마치고 황급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귀가 따가웠습니다. 회사 생활은 더 힘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미영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가 아는 듯 했습니다. 김 대리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후배 직원이 물었습니다. 순수한 질문 같았지만 뒤에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응, 잘 보냈어. 신랑분은 요즘 뭐 하세요? 취직은 하셨어요? 아직. 아, 그렇구나. 힘드시겠어요. 혼자 버는 거 쉽지 않잖아요. 후배는 웃으며 말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봤습니다. 미영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모여서 수군댔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저 나이에 거지랑 결혼하다니. 사랑이라고 했대요. 사랑. 돈도 없고 직업도 없는데 무슨 사랑이야.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거지. 우리는 절대 저렇게 안 살아야 해. 미영은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식판 위에 반찬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강연히 저녁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어서 와요. 밥 차릴게요. 강연은 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알았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은 미안함을. 강연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오늘도 힘들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강연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경제적인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미영의 월급은 2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월세 50만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에 교통비까지 빠지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저축은 꿈도 못 꿨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70만 원이 나왔네. 제가 미안해요. 강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 같이 쓴 거잖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만약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면 어떡하지? 2달째 친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외할머니의 칠순 잔치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 미영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미영아, 할머니가 내가 오길 바라신다. 제발 와라. 알겠어요. 그 사람은 데려오지 마. 제발. 엄마 남편이에요. 알아. 근데 다른 친척들 앞에서. 창피해서 어떡해. 제발 혼자 와. 미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혼자 다녀올게요. 강연에게 말했습니다. 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다녀오세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하죠. 잔치날 미영은 혼자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큰 집 마당에 텐트가 쳐져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떠들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들어서자 이모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미영이 왔네.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이모. 근데 신랑은 왜 안 왔어?
일이 있어서요. 일? 무슨 일을 해? 취직했어? 이모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이구나. 힘들겠다, 정말. 이모는 동정 어린 눈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다른 친척에게 속삭였습니다. 저의 남편 거지였던 사람이래. 아직도 일 안 한대. 세상에 불쌍해라. 미영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친척들이 오갔지만 아무도 미영에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식사 시간이 되자 사촌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미영아, 잘 지내? 응, 오빠. 근데 말이야. 남편분은 정말 일 안 해? 지금 알아보고 있어. 미영아, 솔직히 말할게. 나이가 몇인데 그런 선택을 했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잖아. 오빠, 다들 걱정하는 거야. 너 평생 혼자 벌어먹고 살 거야? 그 사람은 뭐하고? 사촌 오빠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이혼해.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오빠, 나 먼저 갈게.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미영아. 엄마, 나 먼저 갈게. 미안하다. 오빠가 너무 심했어. 근데 뭐? 오빠 말도 일리가 있잖니. 너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살아? 애도 못 낳고. 늙으면 어쩌려고. 엄마도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야. 근데 지금 행복해 보이니?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영은 울었습니다. 버스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렸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아니, 그래도 강연을 택했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강연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와요. 잘 다녀왔어요? 미영은 대답 대신 강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강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미안해요. 강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심이 싹 텄습니다. 정말로 잘못이 아닐까? 이 결혼이 실수는 아니었을까? 그날 밤 미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는 강연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얼굴.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을까? 과거가 정말 없는 걸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강연은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미영도 묻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고통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시련이 닥쳐올 거라는 것을. 석 달째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미영은 은행 앱을 열어봤습니다. 12만 원.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공과금 고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밀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달은 좀 아껴야겠어. 미영이 중얼거렸습니다. 강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알아볼게요. 강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차갑게 나온 대답. 미영도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짜증이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연은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장이 미영을 불렀습니다. 김 대리 요즘 일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지난주 보고서도 틀린 게 많았고 오늘 회의 때도 멍하니 있었잖아.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가정 문제가 일에 영향을 주면 안 되지. 알겠어? 네, 조심하겠습니다. 미영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옆자리 후배가 힐끗 쳐다봤습니다. 김 대리님, 혹시 생활비 때문에 힘드세요? 제가 들었는데. 누가 그래? 아, 그냥. 다들 알잖아요. 남편분이 일을 안 하신다고. 후배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것.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장바구니에 라면과 계란만 담았습니다. 고기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는데 결제가 거부됐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시도. 또 실패. 카드 한도 초과래요. 계산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카드가 막혔나 봐. 요즘 카드 막히는 사람 많대. 미영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간신히 결제가 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강연이 맞아줬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미영은 라면 봉지를 식탁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강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힘든 일 있었어요? 없어. 괜찮아. 제가 뭐 도와줄 거. 도와줄 게 있으면 돈 벌어와. 미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미영도 자신이 놀랐습니다.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하죠. 강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정말 사랑일까? 다음 날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사 점심시간 미영은 사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대리 남편 본 적 있어? 완전 거지 스타일이던데. 진짜? 어디서 봤어? 지난주에 회사 앞에서 봤어. 김 대리 퇴근 기다리고 있더라고. 옷차림이 진짜. 세상에. 부끄럽지도 않나.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떠들었습니다. 나 같으면 절대 못 데리고 다녀. 창피해 죽겠어. 그러니까. 돈도 없고 직업도 없으면서 왜 결혼했대?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니야? 나이가 나이니까. 미영은 식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잔반 처리대로 가려는데 발이 꼬였습니다. 식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미영에게 쏠렸습니다. 미영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후 내내 미영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부장이 다시 미영을 불렀습니다. 김 대리,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부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부장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요즘 내 업무 태도가 문제야. 죄송합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으니까. 근데 석 달째야. 석 달째 이 모양이면 회사 입장에선 고민할 수밖에 없어. 정신 차릴게요. 김 대리, 난 내가 힘든 거 알아. 근데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야.
다른 직원들도 있고 내 일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하고 있다고.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만 더 지켜볼게. 한 달 안에 나아지지 않으면 인사 조치를 생각해야 할 것 같아. 네. 힘내. 그리고 가정 문제는 빨리 정리하고. 정리하라고?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이혼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영은 무기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직장도 가정도 자존감도.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미영아, 너 오기 기다리고 있었어. 어머니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미영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들어가자. 얘기 좀 하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현은 없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어디 앉아? 어머니는 미영을 소파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혼 합의서야. 미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변호사 통해서 준비했어. 위자료는 필요 없어. 그냥 깨끗하게 갈라서는 거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미영아, 이제 그만해. 석 달 받잖아.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넌 평생 혼자 고생할 거야. 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이러는 거잖아. 넌 지금 무너지고 있어. 회사에서도 잘릴 것 같다며. 이러다 내 인생 완전히 망가져.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힘들어.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는 게. 제발 이혼해. 다시 시작하자. 싫어요. 미영아. 엄마, 나 사랑해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돈이 없으면 사랑도 없어. 아니에요.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강현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강현은 어머니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는 강현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양심 있어요? 죄송합니다. 미영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른다고요. 어머니. 어머니는 무슨. 난 당신 어머니 아니에요. 당신이 남자예요? 아내 혼자 고생시키고 당신은 뭐해요? 강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하세요. 미영이 어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나가주세요. 미영아. 나가달라고요. 어머니는 한참을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서류 봉투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생각해. 이혼 안 하면 정말 연 끊는다. 어머니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강현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미영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강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전부 다. 아니야. 미영은 강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말 안 해요? 과거도 가족도 아무것도.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강현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때가 되면. 다 말할게요. 언제요?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미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강현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가족들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요? 알아요. 모르잖아.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미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현은 그녀를 안으려 했지만 미영은 밀어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나가주세요. 알겠어요. 강현은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뒤돌아봤습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미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 이혼 합의서가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봉투를 집었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이혼해야 하나? 이게 맞는 선택일까? 아니면 조금만 더 버텨야 하나? 답은 없었습니다. 미영은 봉투를 꼭 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최악의 순간이 끝나면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미영은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망가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회사에 어떻게 가야 할까 막막했습니다. 강현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드세요. 고마워요. 미영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뜨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강현은 조용히 앉아서 물만 마셨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안 먹어요? 전 괜찮아요. 미영 씨나 드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침묵. 둘 다 어제 밤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이혼 합의서. 어머니의 최후 통첩. 일주일의 시간. 전 잠깐 나갔다 올게요. 강현이 일어섰습니다. 어디 가요? 그냥. 바람 좀 쏘고요. 조심해요. 강현은 낡은 점퍼를 입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미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하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부은 눈을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이게 됐을까? 집을 나서려는데 밖이 시끄러웠습니다. 어머, 저거 봐. 세상에. 뭐야 저거? 이웃들의 목소리. 미영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까만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10대.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차들은 빛이 났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급 차들. 차 한 대 값이면 이 동네 집 서너 채는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게 뭐야? 누가 온 거야?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복도에서, 계단에서, 창문에서 모두가 쳐다봤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완벽하게 다려진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10명, 20명. 정확히 세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곳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의 집 앞. 어머니, 저기 우리 집 아니야?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무슨 일이지? 미영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강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완벽한 맞춤 정장.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그 얼굴. 강현? 미영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강현일 리 없었습니다. 강현은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수수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남자는 달랐습니다. 똑바로 선 자세, 당당한 걸음걸이, 주변 사람들이 그를 향해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마치
마치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미영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강연을? 저 남자가 강연을?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톤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단호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사모님을 모셔오라고 했는데 대기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 강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영은 숨이 멎었습니다. 강연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이웃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미영 씨. 강연이 미영 앞에 섰습니다. 당신. 대체. 미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놀라셨죠? 미안해요. 설명할게요. 강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영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지지 마요. 당신 누구예요? 저예요. 강연. 아니에요. 당신은 강연이 아니에요. 강연은.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차에서 얘기해요. 여기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강연이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미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으니까요. 강연이 미영을 부축해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웃들이 쳐다봤습니다. 입을 떡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 사람이 거지였던 그 사람 맞아? 말도 안 돼. 꿈 아니야? 회장님이라고 했어. 회장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연의 손만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손. 변하지 않은 온기.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조용해졌습니다. 가죽 시트의 부드러운 촉감. 은은한 향. 미영은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설명해요. 지금 당장.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선그룹 회장입니다. 뭐라고요? 선그룹. 들어보셨죠? 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선그룹.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그룹. 건설, 금융, IT, 유통. 안 하는 사업이 없는 대기업. 당신이 거기 회장이라고? 네. 말도 안 돼. 그럼 왜 거지 행세를 한 거예요? 강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제게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진짜 사랑을 찾는 거요. 미영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진짜 사랑? 그걸 찾으려고 거지 행세를? 믿기 어렵겠지만 제 주변엔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제 돈과 지위를 보고 다가왔죠. 강연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사귀던 사람도 있었어요. 사랑한다고 했죠.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제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배신당했습니다. 여러 번. 그래서 결심했어요. 모든 걸 숨기고 진짜 저를 봐줄 사람을 찾겠다고. 강연이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났어요. 처음으로 제 조건이 아닌 저 자체를 봐준 사람.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연극이었어요? 가난한 척, 힘든 척다? 아니에요. 제 감정만큼은 진짜였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근데 속였잖아요.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알아요? 가족들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요? 알아요. 다 봤어요. 제 옆에서. 그럼서도 말 안 했잖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강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당신의 사랑이 진짜인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시험한 거예요? 나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똑같아요. 결국 날 시험한 거잖아요. 미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웃들이 여전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입을 쩍 벌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영 씨, 저 봐주세요. 보기 싫어요. 제발요. 강연이 미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영은 돌아봤습니다. 강연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해요. 진심으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해요. 앞으로는 당신이 힘들지 않게 할게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제발, 제 곁에 있어줘요.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혼을 고민하던 사람이었는데, 통장이 텅 빈 것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재벌 그룹 회장이라니. 시간을 줄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강연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요. 제 사랑만큼은 변함없다는 것을. 당신이 가난한 저를 사랑해준 것처럼 저도 당신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차 밖에서 누군가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강연이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면 집으로 가요. 혼자 있고 싶어요. 알겠어요. 강연이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차가 움직였습니다. 이웃들이 차를 쳐다봤습니다. 미영은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놓인 손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영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연도 따라 내렸습니다. 오늘은 회사 가지 마세요. 쉬세요. 알겠어요. 저녁에 다시 올게요. 그때 다시 얘기해요. 네. 미영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가난했던 남편은 재벌 그룹 회장이었습니다. 무시당했던 그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을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고통은 뭐였을까? 그 모든 무시와 멸시는, 가족들의 냉대는, 친구들의 비웃음은. 미영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반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미영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전화, 문자, 카톡. 평소라면 한 통도 오지 않던 연락들이 폭주했습니다. 먼저 온 건 이웃들이었습니다. 미영 씨, 저 윗집 사는 김 씨예요. 혹시 집에 계세요? 문자였습니다. 평소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영을 거지 남편 둔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던 바로 그 사람. 아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사실 전 항상 미영 씨를 응원했어요. 남편분도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고요. 미영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응원? 좋은 분?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가난한 거지라고 수군거리지 않았나요? 전화도 왔습니다. 미영아, 나 선이야. 오랜만이지?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미영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미쳤다고 말하던 친구. 그 후로 연락을 끊었던 사람.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사실 난 내 선택을 존중했어. 진짜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회사 동료들도 연락했습니다. 김 대리님 축하드려요. 남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저희가 오해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항상 김 대리님을 존경했어요. 미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영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그토록 인연을 끊겠다고 했던 아버지가. 미영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들어와요. 미영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부모님이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몰랐어.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선그룹 회장님이라니. 그래서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심했어. 사위를. 아니, 회장님을 오해했어. 어제는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힘들어 보여서 그런 거야.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어머니는 미영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영은 손을 뒤로 뺐습니다. 아버지는요? 미영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사위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어. 용서해라. 용서요? 미영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결혼하면 인연 끊는다고 하셨어요.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땐 몰랐잖니? 뭘 몰랐는데요? 그 사람이 돈이 많다는 걸? 그게 중요해요? 미영아. 어머니가 말렸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 부모 마음이. 부모 마음은 뭔데요? 딸이 힘들 때는 어디 계셨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날 비웃을 때, 회사에서 무시당할 때, 통장이 텅 비었을 때. 그때는 왜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건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될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가주세요. 오늘은 보고 싶지 않아요. 미영아. 제발 나가달라고요. 부모님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봐라. 우린 내 부모야. 부모라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미영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부모님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들 왜 이래?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를 넘어서 환멸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돈 하나 때문에 태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누구일까? 이번엔 누가 와서 잘못했다고 오해했다고 말할까? 문을 열었습니다. 강연이었습니다.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전보다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넥타이를 풀어놓았습니다. 들어와요. 괜찮아요?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강연이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영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 연락 많이 왔죠? 강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예상했어요. 다들 그럴 거라고. 다 거절했어요. 잘했어요. 강연이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조건을 보고 달라붙죠. 당신도 그런 경험 많았어요? 많았죠. 아니, 많았다기보다 평생 그랬어요. 강연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왜 거지 행세를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강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재벌 2세였어요. 아버지가 선그룹을 만드셨죠. 어린 시절부터 전 후계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없었어요. 아니, 친구라고 생각했던 애들은 있었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다들 제 집안 때문에 붙어 있었다는 걸. 강연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대학 때 처음 사귀었어요. 정말 좋아했죠.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저희 회사 경쟁사에서 보낸 거였어요. 정보를 빼내려고. 세상에. 충격이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으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강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두 번째 연애. 그 사람도 결국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이혼 위자료를 노렸습니다. 세 번째 만남.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부자인 강연은 안전장치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도 진짜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강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모든 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때 다가오는 사람을 만나겠다고. 그래서 거지가 된 거예요? 네. 1년 동안 노숙자로 살았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회사는 비서실장한테 맡기고 전공원 벤치에서 잤죠. 미영은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죠. 근데 아무도 저를 봐주지 않았어요. 모두가 피해갔습니다. 더러운 거지라고. 그때 당신을 만났어요. 강연히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달랐어요. 저한테 먼저 말을 걸었죠. 밥도 사줬고 이야기도 들어줬어요. 조건 없이. 그냥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전 그냥.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요즘 세상에 조건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강연히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랑해줬어요. 제 돈도 제 지위도 모를 때 그냥 저라는 사람을 사랑해줬죠. 그래도 속인 건 맞잖아요. 맞아요. 용서 안 해줘도 괜찮아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요. 제 사랑만큼은 진짜였어요. 단 한순간도 거짓이 없었어요.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이해가 됐습니다. 서운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시간을 줄게요. 강연히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강연 씨. 네. 오늘. 부모님 오셨어요. 알아요. 밖에서 봤어요. 태도가 완전히 바뀌셨더라고요. 미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돈 앞에선 정직하죠. 씁쓸해요. 저도요. 평생 봐왔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아요. 강연히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미영 씨. 네. 당신은 달라요. 절대 변하지 마세요. 지금 그대로. 그게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니까. 강연은 나갔습니다. 미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강연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 그 사람의 사랑만큼은 진짜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강연을 용서해야 할까?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새로 시작해야 할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연은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인사.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강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강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저예요. 미영이요. 네. 안녕하세요.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언제든지요. 지금 갈까요? 아니요. 내일. 우리 처음 만났던 공원에서 만나요. 알겠습니다. 몇 시에? 오후 3시. 네. 그럼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영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영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미영은 그 벤치 앞에 섰습니다. 처음 강연을 만났던 바로 그 벤치. 강연이 와 있었습니다.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니트. 처음 만났을 때처럼 수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왔어요. 강연이 일어섰습니다. 앉아요. 미영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연도 옆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들을게요. 일주일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결혼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솔직히 화났어요. 속았다는 게, 그렇게 힘들 때 말 안 해준 게, 죄송해요. 아직 말 안 끝났어요. 미영이 강연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생각해봤어요. 만약 처음부터 당신이 재벌이라고 말했다면 나도 똑같았을까? 무슨 뜻이죠? 순수하게 당신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조건을 봤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미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조건을 봐요. 나도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당신이 그걸 숨겨줘서 나는 순수하게 사람을 볼 수 있었어요. 미영 씨, 그게 고마워요. 날 시험한 게 아니라 나한테 기회를 준 거더라고요.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강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사람들은 다 변하더라고요. 돈 앞에서. 미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 부모님까지. 다들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제까지 날 무시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극진히 대하더라고요. 힘드셨죠? 힘들었어요. 근데 깨달았어요. 내가 왜 당신을 사랑했는지. 미영이 강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지위도 명예도. 근데 당신한테는 있었어요. 따뜻한 마음. 그게 전부였어요. 미영 씨, 나는 그걸 사랑했어요.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영의 눈에서, 강연의 눈에서. 당신을 용서할게요. 아니, 용서할 게 없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속 함께 할게요. 부자든 가난하든,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정말,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좋아요. 당신과 함께하는 게. 강연이 미영을 안았습니다. 미영도 강연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공원의 비둘기들이 날아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나는. 미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처럼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화려한 삶은 원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당신 회사 일은 해야죠? 당연하죠. 근데 집은 여기 그대로 둘게요. 당신이 원한다면. 고마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서 연못까지 다시 정문까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참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 강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미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마음이 안 풀렸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천천히 하세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월세방.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신혼부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선택한 두 사람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요? 강연이 물었습니다. 라면 끓일까요? 좋아요. 제가 끓일게요. 같이 해요. 두 사람은 부엌에 섰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을 넣고 파를 썰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미영이 물었습니다. 근데 회사 사람들은 알아요? 당신이 결혼했다는 거? 알죠. 다들 축하해줬어요. 나 때문에 소문 안 나요? 무슨 소문요? 재벌 회장이 거지 행세했다는 소문. 강연은 웃었습니다. 나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그래요? 중요한 건 우리 둘이잖아요. 미영도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둘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웃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미영 씨, 저희가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랑 결혼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 그리고 인사. 미영은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마음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회사도 계속 다녔습니다. 부장이 미영을 불렀습니다. 김대리, 그간 오해가 많았던 것 같아. 미안해. 괜찮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능력 있는 사람인 거 우리도 알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영은 일에 집중했습니다.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당당하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미영아.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 집으로 오실래요? 정말? 가도 돼? 네. 강현 씨도 인사드리고 싶대요. 제대로. 알겠어. 아버지랑 갈게. 다음 날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강현은 정장을 입고 맞이했습니다.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현입니다. 아니야. 우리가 먼저 사과해야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네. 사위를 너무 몰라봤어. 아닙니다. 저도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물론입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괜찮아요, 엄마. 미영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온기였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강연이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간단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사위. 아니, 강연 씨. 요리도 잘하네. 평소에 해왔던 거라서요. 우리 딸이 고생 많이 했지?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미영 씨한테서. 뭘 배웠는데? 진짜 사랑이 뭔지요.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문을 닫고 미영과 강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힘든 시간.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행복한 날만 남았어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죠. 우리가 함께니까. 미영은 강연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강연은 미영을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강연 씨. 네. 고마워요. 나를 선택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줘서.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평생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조건을 봅니다. 돈을, 지위를, 명예를. 사람들은 쉽게 변합니다. 이익 앞에서, 이득 앞에서. 하지만 진짜 사랑은 다릅니다.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람을 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미영과 강연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을 이겨내며 모든 편견과 무시를 견디며 그들의 사랑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행복합니다. 가난했을 때도 부자가 됐을 때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그 마음. 당신은 어떤가요?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시나요? 조건을 보시나요? 아니면 사람을 보시나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닌 사람을 볼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냅니다. 미영과 강연처럼.